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투주 조교 정수환입니다. 네, 험난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 성공률 높여보겠습니다. 시장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길도 험난했나 봅니다. 오늘 지각하셨습니다. 네, 신강석 교감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또 지각하신 분답게 열심히 또 인사 받아주셨는데, 네, 교감님, 네. 엘리베이터가 참 혼잡하셨다고. 네. 로비에서 네. 10분 정도를 네네. 지금 이제 대기를 하다가 네 번째 타고 겨우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였습니다. 네, 교관님 오늘 더 그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클립 영상 댓글 보셨습니까? 네, 뭐 어떤 거? 어떤 분들도 재밌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블루 오리지널 레빈님께서요. 사단장님께서 뿔났다고. 네. 치킨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네. 자기는 반반 좋아한다. 치킨 이벤트 부탁하는 댓글과 함께 알로코 담으셨는데 네. 지금 마이너스 20%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담으신 게 아니고 아마 그 전에 하고 지금 알로코 수익권인데 일단 이분은 일단 지금 VOD 클립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그렇죠. 치킨 이벤트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포인트입니다. 치킨 이벤트 함께 하려면 실시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또 치킨 이벤트 추진을 해봐야겠습니다. 치킨 쏘려면 이 저격주 더 잘 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시장 상황 일단 먼저 알아봐야겠죠. 어제는 또 기관이 담았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코스피 쪽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틀 전부터 시장은 안정권 들어갈 것이고 폭등전야라고도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만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참 이게 좀 불건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원하게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면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쨌든 틀렸죠. 미국 시장은 맞췄는데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 못 가는 분위기들. 중국장 열리면서 또 꺾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장 상황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어제 달러가 역외 환율에서 갑자기 13원 정도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1169원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오늘 전장 상황을 달러 약세 하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퀘스천 마크까지 함께 달러 약세입니다. 사실 그래도 이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인트 잡으면 좋습니까? 정말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정말 이럴 거면은 그냥 안 들어온 게 난데. 그건 안 됩니다. 네. 들어올 거면 시원하게 그냥 1조씩 싸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좋죠. 지금 1,000억 미만? 이 정도로 지금 이틀 어제부터 좀씩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1,300원을까지는 넘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1,290원 정도에서 좀 꺾여가지고 거의 20원 정도가 언더로 좀 다운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 관련된 저널에서의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럼에도 불구하고도 달러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좀 찾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장을 좀 조금 이렇게 방어하기에도 좀 껄끄럽고 그렇다고 또 물가 인상을 좀 놓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연준을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그래 좋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의 추이가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잘 나오면은 주택 착공 건수 잘 나오는 경기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5.2인가요? 5.3%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대출받고 집을 산다고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긴축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견고하게 다시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목요일 날의 주택 착공 건수가 오히려 안 좋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목요일 금요일 넘어갈 때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650포인트 돌파 여부가 관건인데 오늘 코스피 지수의 고가가 2644입니다. 6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밀렸습니다. 26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 라인이 선물지수로 보면 환산하면은 351포인트인데 오늘 그 자리까지 도달했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자체가
지금은 아직은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시원하게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이상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어려워서 맞추기 힘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일과 또는 23일 차주 월요일까지 영업일 기준 차주 월요일까지는 미국이 반등을 유지하는데 아마 20일과 23일 날에 큰 변곡이 예상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타겟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찌라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뒤로 물러나고 리커찬 부총리가 그쵸. 앞으로 올라간다.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국가통계국에 대한 자료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의 산업생산지수 뭐 지난번에 쇼크 나온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성장률이 상당하게 지금 많이 꺾여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4월달 마이너스 2.9%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바로 중국의 대출 추이율을 좀 보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국가통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흐름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성장률도 꺾이고 대출률도 꺾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만약에 이 추세라고 간다면은 제가 볼 때 중국 경기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느냐. 인민은행 총재라든지 그 리커찬 부총리가 계속해서 테크 기업이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 어제는 또 20% 정도 인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해서 경기 부양안들이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하락이 만약에 크게 좀 찾아오더라도 오히려 중국에서 경기 부양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3% 빠졌을 때 1% 빠졌다가 중국이 반등 나오면서 오히려 보합세,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견딜 수 있다는 부분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떨어질 때도 많이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차원에서 중국의 강한 부양안을 우리가 기대해보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흐름을 해석하기나 너무나 어려운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양안을 기대해보자라고 네, 오늘 현 상황 함께 짚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작전 복귀 한번 해볼 텐데요. 이름 예쁘다고 네. 함께 이렇게 저격했던 해인 오늘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리오프닝이었고요. 아랫꼬리 공략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오히려 이 리스크 수혜보다는 평화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함께했던 저격인데 2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교관님.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시작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2차 목표가를 제시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1차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네. 수익은 13% 정도 나왔습니다. 7,350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갭이 좀 떴어요. 시작했을 때 한 17에서 18%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가 기준으로 22% 정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요날 이제 거래가 동반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 회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캐터필라에서 공작 기계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에 관련된 재건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갭이 뜬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아쉽죠. 2차 목표까지 터치했었으면은 2차 목표가를 제시했으면 제가 20% 정도 넘게 수익을 거뒀을 텐데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성을 엮여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챙기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서 네, 7,350원이니까 12%니까요. 수익률 체크해야 되니까 7,520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매도하는 관점에서 2% 더 챙기는 관점으로 좀 볼 테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셔서 이 종목을 깔끔하게 보내주자. 왜? 여기에서 뭔가 추격 매수 들어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은 도박성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갭이 뜬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갭을 메꿔주면 쭉 밀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좀 수익 났던 걸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뭐 해인보다는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애들이 진짜 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인 이 정도로 수익 마무리하면서 7,500원에서 매도 사인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관님 저 사실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작진 쪽에서 13%라고 정리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거 해인 장중 고가 기준으로 22% 넘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합니다. 그런데 교관님, 제가 다 서운했지만 교관님께 질문 있습니다. 네. 상투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상투 잡아본 적 있습니다. 오! 네. 언제 잡아보셨습니까? 샀다가 물린 적도 있었고. 오, 네. 물렸던 기억이 더 아팠다. 예, 그렇죠. 더 안 좋았죠. 좋습니다. 네,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럼 13%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아닙니다. 2% 더 올라갔기 때문에 7,500원 아까 소소하게. 7,520원이었기 때문에 2%더 챙겨서 15% 정도로 마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장중 고가보다는 15%로 소소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인 리뷰 함께 했고요. 네, 오늘의 전장 상황 달러 약세로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인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작전 필요합니까? 오늘 작전명은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진행하자라는 뜻에서 오늘 작전명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늘 과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추격 매수라고 한번 오늘 작전명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늘 눌렸을 때 기회를 엿보자라는 기조였는데 왜 오늘은 달리는 말에 올라탑니까?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죠.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진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는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갈 때는 쫓아가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추격 매수라고 작전명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작전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마지막 상승 파동, 끝 파동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전략은 추격 매수인데 끝 파동, 마지막 상승 구간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먹고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전명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추격 매수, 특히나 끝 파동 공략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로 어떤 종목에 우리는 저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민영화 그렇죠. 관련된 부분 나오고 있고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그 한국전력에서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있는데 이 사장단 회의 관련된 부분에서 이 매각 이슈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현재가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하겠습니다. 8,020원에 실시간으로 저는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기 수소차 충전 쪽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인데 어떤 포인트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까? 네, 방금 우리 정서원 조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기 수소차. 원래는 이 회사가 LCD 쪽에 사업을 진출을 했다가 사업 구조를 좀 다변화하면서 전기 수소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주회 5월 25일 날 우리나라에서 수소산업 동맹을 이 회의를 주관해서 공식 출범한다는 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땐 또 수소 충전 관련된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그 회사,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이 매각을, 그러니까 하도 지금 적자가 면치 못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에서 오늘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대표 후보 종목이 지금 아시다시피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 회사인데 이 디스플레이기 왜 연관되어 있느냐? 바로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1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매각이 돼서 뭔가 이제 이 사기업, 민영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분을 그쪽으로 좀 옮겨진다면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되는 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수소산업 동맹 그리고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회사의 매각 이슈에 대한 지분 보유, 부각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모멘텀 짚어주실 때마다 귀를 쫑긋하는데 오늘은 네. 그 추격 매수라는 그 짜릿한 단어가 네. 불나방인 저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불나방 투자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이님께서 추격 매수 스릴 만점이라고 멋지다고 남겨주셨고요. 디스되는 건 아니겠죠라는 어떤 우려감 있는 댓글도 있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특히나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떻게 뭐 포인트 따로 잡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포인트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네. 원래 약간 이제 돌파 매매나 추격 매수 이런 거를 못 하는데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에 대한 특징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장중에 10% 부위 한번 걸렸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밀렸습니다. 어제 뭐 시장이 막판에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상향 조정,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5%, 10%로 23년도까지 이게 충전소가 확대된다는 소식 때문에 뭐 앞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수 영향 받아서 같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았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U자형으로 사실 올라가고 있는데 요날 지금 이제 거래량은 그렇게 터지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캔들 보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지금 이걸 채워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기가 감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따뜻한 양봉이 온기를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에 대한 파동에서 지금 눌렸다가 지금 다시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요. 2차 목표가를 제시를 안 해드리고 짧게만 쉽게 얘기해서 먹고 나오겠다, 수익 내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목표 가격을 짧게 잡겠습니다. 딱 10% 구간이죠. 8,850원 선, 요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원래 그 작가분한테 이걸 보내드릴 때 모르고 손절가를 750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절할 의지가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타했는데 7,500원, 네, 7,500원 선, 중기 이동평균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손절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2박 3일 코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 금요일날 제가 종목 한 종목만 추천하고 나머지 종목도 쭉 리뷰해 드릴 테니까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오늘 가격 전략은 짧게 가고 디스플레이 때 여러분들이 2박 3일 코스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짙기 때문에 원래는 차가울 때 들어가서 뜨거울 때 나오자를 전략을 함께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온기가 가득한 따뜻할 때 들어가서 뜨거울 때 나가자 2박 3일 그렇죠. 전략으로 네,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추격 매수 저격도 너무나 궁금한데 두 번째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이벤트 전략. 네, 이벤트 드리븐 전략 당연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엮여 있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리프레시 할 때 개편되기 전에 리프레시 할 때 한번 소개시켰던 종목인데 31,550원에 실시간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UAM까지 동반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제노코라는 종목을 두 번째 저격주로 선정해봤습니다. 제노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교관님 사실 UAM 관련주는 이미 일전에 시세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제노코는 그럼 어떤 포인트로 전략 잡아가야 합니까? 제가 UAM을 아마 3사에서 가장 빠르게 말씀드려서 네온테크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시세가 분출됐고 그리고 뭐 기산이라든지 벳셀 같은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갔고요. 제노코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메인에 그냥 위성 사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 판이라든지 이 부품 관련된 부분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항공경자 부품 사업까지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청 관련된 부분들 꾸준하게 수주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 첫 번째는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랑 그리고 또 일본까지 또 순차적으로 방한과 방위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일정에서 우주 관련된 시설을 시찰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했었으면 참 테마성으로 굉장히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우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신정부에서 2025년까지 UAM 드론 사업 관련된 부분들 계속 육성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숨겨진 UAM 드론 관련주다. 실제로 지금 이 산업용 또는 이 소방 화재 감시 드론용 로봇을 만들었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노코는 두 가지 모멘텀이죠. 바이든 관련된 수혜 그리고 두 번째는 UAM 정책 기대.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제노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AM 그리고 항공 우주 쪽 관련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제노코입니다. 일전에 첫 번째 저격주는 2박 3일 코스의 10%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아이는 몇 박 며칠 코스입니까? 왜 웃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뭐 어쨌든 이 친구들 할 때 예전에 이제 리서치 할 때 네? 많이 혼났었습니다. 야, 종목 가지고 무슨 이 친구도 이 아이라고 하냐고. 우리의 수익을 위한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네, 이분은 제노코 이분은. 이분이라고 좀 이제 높여서 네, 격을 좀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상승률은 좀 둔화됐지만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지금 3파동 구간으로 좀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전에 고점 부분부터 추세 라인을 쭉 그어봤을 때 이 라인은 31,300원인데 여기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끝파동 공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이 좀 짧습니다. 한 12% 정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35,500원 선, 35,5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정해두고 손절가는 29,9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 지지해보고 관건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주 월요일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노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신광섭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나 작전명이 추격 매수였습니다. 추격 매수인 만큼 짜릿함은 늘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꼭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디스플레이텍 제노코 두 가지 저격주와 함께했습니다. 네, 추격 매수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투!